이제 최대 관심은 검찰총장 후보 이 4명 가운데 누가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차기 총장 전망, 또 검찰 내부 분위기, 그리고 특히 이성윤 지검장 후보 제외 배경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제 14명을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4시간 정도 회의 끝에 4명을 추천했어요. 자, 누군지 보겠습니다. 좀 몇 면을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기수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면 예, 20기부터 볼까요? 김호수 전 차관이에요. 20기죠. 예. 근데 김호수 전 차관은 그래도 약간 좀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요. 예. 전남이 영광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뭐 금감원장이랄지 전 윤석열 전 총장이 임명 때도 총장 후보로서 하마평에 좀 오르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현 정부와는 상당히 좀 가까운 인사다 예,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남관 후보,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성범 후보, 구본선 후보였는데 네. 특징 이제 조남관 후보는 연선 24기입니다. 네. 그리고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현 정부와도 상당히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징은 뭐 전에 검찰국장 요직을 거쳤지만 지난번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징계하려고 할 때 예.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서 예.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만둔 이후에 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어떤 권한대행이 아니고 총장 못지않은 존재감을 좀 과시를 했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검찰 내에서도 좀 신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배성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 기획이랄지 이런데 굉장히 치밀하고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동기고 법대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할 때 중앙지검장을 했다는 좀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본선 후보자도 23기인데 수사 기획이랄지 이런데 또 정책 결정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성품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오늘 추천위가 이 4명을 추천하면서 능력과 인품, 네. 도덕성, 청렴성, 리더십, 그리고 검찰 내부의 신망, 특히 검찰개혁 의지 이런 것들로 따져봤을 때 이 4명의 후보가 적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천을 한 겁니다. 자,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춘 검찰총장을 선호하나요? 일단 검사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예. 검찰이 이제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 예. 독립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네. 어떤 수사를 할 때 가장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검찰총장이 누구냐 이거에 예.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 선호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 지금 사실은 오늘 추천위가 하는 기준에 보면 네.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누가 정치의 중립성, 권력으로부터 독립 예. 이걸 제일 잘 지켜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좀 들어가야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좀 간과를 한 건지 아니면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네. 기준에 명시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방금 말한 그런 중립과 독립성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망이에요. 네. 지금 검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처럼 검찰 조직 자체가 혼란스러운 적 없거든요. 예. 특히 조국 추미애 장관을 거치면서 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있으면서 예. 검찰이 또 반절로 나눠졌거든요. 그러면 검찰 내부를 추스릴 수 있는 신망받는 그러한 총장이 돼야 하는데 예. 과연 이 중에 어떤 후보자가 가장 신망을 받는지 네네. 그 부분에서 박범계 장관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추천위원들도 검찰 내 외부의 신망도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추천위가 또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원하는 후보들을 추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거쳐서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그 염원인 검찰개혁까지 좀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분을 저희가 추천을. 네.
이제 이 4명 중 1명을 박범계 장관이 이제 제청을 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우리가 이제 최대 관심사가 오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예. 3명에서 4명으로 압축을 하는데 거기에 이성윤 지검장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예.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저 4명 중에서 누가 박범계 장군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바로 제청할 수도 있고요. 네. 적어도 뭐 내일 모레 사이에는 제청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 사실 검찰총장이 이렇게 공석인 걸로 2달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또 예. 검찰총장의 어떤 검찰청의 수장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네. 지금 2달 동안 비었다는 것은 결국 박범계 장관이랄지 현 청와대에서 누굴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늦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압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이제는 신속하게 총장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네. 일단 뭐 대통령께서 박 장관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문회겠죠. 예. 이제 청문회에 통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5월 중순이나 6월 초에는 이제 총장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 총장이 되고 나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정부, 현재 권력,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랄지 재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에 예. 대해서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정부의 편을 들게 되면 또 야당으로서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의 검찰총장보다도 훨씬 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고 정치적 독립성, 공정, 중립 이게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4명 중에 1명을 제청하는 사람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박범계 장관이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발표가 되고 그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제청을 할 계획이니까 한번 기다려 봐 주시죠. 오늘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절차는 박범계 장관이 제청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대통령의 뜻이 대부분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예,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박범계 장관이 진짜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랄지 뭐 단독 채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민정수석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예. 아마 서로 교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명인데 네네. 아마 고심이 좀 클 거라고 봐요. 저 또한 예, 물론 예. 이성윤 지검장이 배제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했고 막판까지. 예. 그다음에 4명 중에 누굴 임명하느냐. 누구를 임명할 것 같습니까? 그냥 예상해 주실 수 근데 있겠습니까? 이제 예상하기 쉽진 않아요. 예, 왜 예상이 쉽지 않냐면 예, 일단 예.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에 들어가는 것은 그 전에 상수였거든요. 예. 근데 재보궐 선거에서 굉장히 참패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예. 많이 늦어진 거단 말이에요. 예. 탈락을 했는데 지금 네 분의 면면을 보면 일단 뭐 구본선 고검장이랄지 배성호 연수원장이 임명이 되면 네. 이건 무난한 거예요. 아.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현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 4명 중에서 누구를 임명했을 때 예. 똑같은 이런 전체를 밟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구본선 배성범 두 분 같은 경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네, 무난하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임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 얘기하면 이제 김호수 법무부 차관 전 차관 네. 전 차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친여권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명하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만약에 김호수 전 차관이 임명이 되면 네. 지금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총장은 김호수 총장이에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검찰을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김호수 전 차관을 임명하게 되면 네. 야당으로서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박상기 전 장관 때 차관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조 장관이랄지 추미애 장관 쪽으로
이게 치우쳤다고 그래서 검사들로부터 비판받고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은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예. 친정부 성향의 총장을 임명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예. 그게 좀 부담이 있다고 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남관 차장이 언론에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유력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특별감찰반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난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추미애 장관에 제거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의 신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인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예. 이제 청와대는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을 안고 가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예. 결국 박범계 장관이 제청한 이제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저 중에서 김호수 차관의 카드가 네. 가장 고려된 카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 후보에서 제외된 부분인데요. 사실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검찰 추천위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분은 이성윤 지검장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이성윤 지검장으로 바로 되나요 했더니 사실은 뭐 언급을 피한 건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배제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당연히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권이랄지 언론에서 항상 공격받고 논란이 됐던 것이 너무 친정부적이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 현 정권에 대한 수사했을 때 계속 방어막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대선까지 갈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점이 고려됐다고 봐요. 예. 청문회 해야 하잖아요. 예. 청문회 때 모든 것이 나타날 거예요. 아.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수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수사에서 외압을 가했다고 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예. 검찰총장 직위를 유지하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 대선까지 계속 법원을 들락거리는 그런 상황이 현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장관이랄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뭐 그 기소되는지 여부는 총장 임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 그 부분이 아마 탈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관심은 이 새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면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검찰을 떠날지 여부입니다. 아마 현 정부나 여권에서는 예. 이성윤 지검장이 그만두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검사, 고위 예. 간부, 가장 확실한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는 것보다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에 지검장이 있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현 정부에 관련된 수사랄지 예. 중요한 수사는 다 중앙지검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중앙지검장의 예. 영향력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김호수 전 차관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고려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김호수 전 차관은 20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은 23기예요. 예. 그러면 기수가 높은 3기가 높은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면 예. 이성윤 지검장은 사표를 낼 부담이 없어요.
보통 동기가 이제 총장이 되면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뭐 현 정부 들어서는 동기 정도는 사표를 안 내고 예.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네네. 김어수 전 그렇군요. 차관이 20기 예.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 중앙지검도 컨트롤할 수 있고 검찰 조직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예. 만약에 조남건 차장검사가 되면 24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후배 검사가 총장이 되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은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네. 용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현 청와대나 여권에서 가장 바르지 그래서 않는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예, 그렇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럼 뭐 대통령의 뜻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지금 검토할 수사심의위원회 네. 잠시 뒤 언제 조만간 이제 소집 절차를 밟고 이제 수사심의에서 결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뭐 수사 뭐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가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예.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아주 기소 의견을 갖느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갖느냐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이 좀 반감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성윤 지검장이 소집 요청을 했는데 네. 수원지검에서 전격적으로 대검에다 건의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수원지검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도 증거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있다는 그러한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 뭐 기소 의견을 나든 불기소 의견을 나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수원지검에서는 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 모두 관심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은 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과의 갈등이 컸잖아요. 네. 그런다고 해서 또 갈등이 없어도 안 돼요. 또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호수 전 차관이 되면 예.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가 네. 아마 이전의 관계로 좀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남관 차장검사가 되면 또 이제 갈등이 좀 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뭐 아무튼 그에 대한 선택지는 장관과 제청을 받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 추천 그리고 향후 차기 검찰총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